안녕하세요. 남스타입니다. 오늘은 평택 지제역세권 개발 사업이 드디어 초읽기에 돌입했다는 소식과 함께 이제 그럼 우리가 어디에 주목해야 하는지, 다음 주목해야 할 지역은 어디인가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보시다시피 평택도시공사에서 드디어 평택 지제역세권 개발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연구 용역에 대한 입찰 공고가 고시가 됐습니다. 경기도 평택시 지제동 37번지 1원으로 해서 용역 입찰 공고가 떴는데 자세하게 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용역명은 평택 지제역세권 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연구 용역에 관한 입찰 공고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드디어 지제역 2번 출구 방향의 역세권 개발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죠. 평택 지제역 인근에 투자하신 분들은 사실 지제역 개발을 굉장히 손꼽아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근데 지제역 인근 지역에 투자하신 분들한테도 호재인 내용이지만 사실 평택 진이역 역세권 투자를 하신 분들에게도 호재가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영상 뒷부분에서 다시 언급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평택 지제역 역세권 개발 사업에 대한 내용 먼저 보겠습니다. 보시면 해당 사업을 진행하는 배경 및 목적을 한번 볼 텐데요. 지제역은 16년 12월 SRT 개통으로 인해 수도권 내 도시 접근성이 향상됐고 향후 수원발 KTX와 국토교통부의 건의 중인 GTX가 연장되면 국가철도망 중심의 환승이 이루어지는 광역교통의 중심이 될 전망인 지역이죠. 그래서 또한 지제역 주변은 고덕국제신도시, 고덕첨단산단, 도시개발사업 등 평택시 도시 핵심을 연결하는 중심 축으로서 개발 압력이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본 용역을 통해 수요에 부합하는 개발 사업의 기본 방향 및 계획을 수립하고 시장 상황에 적합한 사업화 방안을 구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고자 해당 연구 용역을 입찰한 거고요. 공간적 범위는 지금 경기도 평택시 지제동 37번지 1원에서 지제역 서측 1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간적 범위는 2020년 올해고요. 올해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약 9개월 동안 진행될 것으로 보이죠. 착수일로부터 용역기간 9개월로 나와 있고 용역비 금 약 1억 7,800만 원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경 및 목적에서 얘기를 하죠. 지제역은 지금 SRT 개통이 되어 있고 향후에 KTX 그리고 GTX 연장이 계획대로 된다면 이제 3개 광역철도망이 연결될 곳입니다. 사실 지제역은요. 개발 타당성은 충분한 곳입니다. 평택시에서 가장 교통 결절점, 중심지가 바로 지제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배경 및 목적에서 언급을 했듯이 SRT, KTX, GTX 같은 연장 안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3개 노선들이 전부 대한민국 철도의 중심이 되는 철도들이죠. 광역철도입니다. 그런 교통 결절점,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바로 TOD 개발, 대중교통 지향형 개발 방향에 맞게 이런 파급력 있는 교통망들이 환승될 곳이기 때문에 평택시 전체에서 가장 교통의 중심지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타당성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지역이고 이제 역세권 개발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보셔도 무방하겠죠. 현재 지제역이 어떤 상황인지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지제역은 1번, 2번 양쪽으로 출구가 나와 있고요. 1번 출구 쪽은 이미 지금 이렇게 지제, 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 동삭 도시개발구역 이런 수많은 도시개발이 진행 예정이 되어 있는 곳이고 보시면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데 토목공사 밀리고 있고 이런 데도 전부 원래 다 논이고 밭이고 산이었던 곳인데 도시개발 예정지가 되면서 토목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번 출구 쪽은 이미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었고 이 2번 출구
방향에 아직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곳이죠. 1호선 철도, 경부선 1호선 철도 중에 평택시를 지나는 역은 총 5개입니다. 보시면 진이, 그리고 송탄, 그리고 서정리, 지제, 평택 총 5개의 역이 평택시의 동부 생활권을 지나가는데 송탄부터 평택역까지 이 1호선 철도변과 1호선 국도변을 따라서 평택시 동부 생활권은 개발이 됐고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안에 고덕 국제신도시, 브레인시티 같은 추가적인 수많은 도시 개발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그럼 왜 이 1호선 철도와 1호선 국도변으로 개발이 됐을까? 2035년 평택시 도시기본계획에 평택시의 발전축을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 중에 국도 1호선을 중심으로 남북을 연결하는 축, 바로 이 국도 1호선이 평택시 동부생활권의 발전축입니다. 이 국도 1호선은요, 우리나라 단일 개발축이었던 경부축, 서울과 부산을 잇는 중심 개발축이었던 경부축을 대표하는 국도입니다. 그래서 경부축을 흔히 얘기할 때 111 라인이라고 해서 1번 국도, 그리고 1번 고속도로인 경부고속도로, 그리고 1호선 철도, 이 3개의 길을 경부축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에 맞게 평택시에서도 이 1호선, 국도 1호선을 동부생활권의 발전축으로 지정을 해놨죠.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모든 개발은 교통축, 발전축 따라서 개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택시도 당연히 이 1호선 철도, 1호선 국도, 이 교통축 따라서 송탄역, 서정리역, 지제역, 평택역 이런 교통 결절점들을 중심으로 개발이 일어났고 추가적인 개발이 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택시를 크게 보면 서해축,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서해축에는 이제 서해선 복선전철이 지나가고 그 교통 결절점이 안중역이라는 얘기를 드렸었고요. 동부생활권을 지나는 경부축의 중심이 이제 서정리역, 지제역 같은 대규모 도시개발이 일어나고 있는 곳으로 되고 있는 겁니다. 1호선, 국도 1호선을 중심으로 개발이 되어왔던 이 동부생활권에서 유일하게 비어있던 아직 개발되지 않았던 미개발지가 딱 2군데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진이역입니다. 진이역일 때는 보시다시피 아직 용도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고 위성지도로도 보시면 이렇게 다 네모반 듯한 밭들인 곳입니다. 미개발지죠. 그리고 나머지 한 곳이 바로 지제역, 현재 2번 출구 방향의 미개발지였죠. 근데 이 2군데의 미개발지는요, 사실 개발 계획이 이미 있던 곳입니다. 평택시 도시기본계획을 다시 보시면 생활권 개발 방향에서 동부생활권에 정확하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가용 토지를 최대로 활용한 친환경적 신도시 개발해서 진이역세권, 지제역세권, 수서벌 택지지구 해서 정확하게 언급이 되어 있죠. 이미 이렇게 개발 계획이 있는 곳이다 보니 지제역 인근 토지들은 이미 상당히 비쌌습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는 사실 이런 네모 반듯한 땅들을 뭐라고 하시는지 아시죠? 토지이용계획원 띄워보시면 농업진흥구역, 흔히 말하는 절대 농지들입니다. 절대 농사만 지어야 되는 땅이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토지이용계획원을 띄웠는데 농업진흥구역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그런 땅은 절대 투자하면 안 된다라고 흔히들 얘기하던 땅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런 곳이 이번 출구 초역세권 부지는 평당 700만 원 이상을 호가하는 사실 말이 안 되죠. 절대 투자하면 안 된다는 땅이 700만 원씩 하는 상황이 벌어진 곳이 지제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언급을 했던 게 평택시 경부축에서 유일하게 이제 미개발지로 남아있는 곳이 진이역, 지제역이었죠. 그렇다 보니 이제 지제역 부근에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었는데 지제역은 이미 원형지 토지 투자로 접근할 수 있는 시기는 이미 오래전에 끝났습니다. 버스 떠난 지 오래됐고
버스 떠나고 나서야 손 흔드는 분들이 많았던 거죠. 이미 떠난 버스에 손 흔들 필요 없겠죠. 앞으로도 이렇게 개발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투자하시면 됩니다. 과거에 연연하실 필요 없고요. 이런 원형지 토지를 투자하실 때는 현재의 모습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제가 되게 자주 드리죠. 토지이용계획원 상에 농업진흥구역이던 개발제한구역이던 비행안전구역이던 묘지던 맹지던 상관이 없는 겁니다. 개발될 수 있는 입지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고요. 이렇게 네모 반듯한 절대 농지들도 개발될 수 있는 입지면 다 개발됩니다. 이 반대편도 지금 다 네모 반듯한 절대 농지들이지만 이미 용도 다 바뀌어 있습니다. 네, 이런 거 하려고 투자하시는 거죠. 이 과정에서 돈을 버시는 분들이 나오니까요. 그런 기대 심리 때문에 지금 이런 절대 농지들이 700만 원씩 호가를 하는 겁니다. 지제역이 역세권 개발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뭔가요, 결국? 네, 제가 항상 얘기하는 정확한 개발 축, 교통 축에 있고 이런 광역교통망, 교통중심지, 교통결절점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주변에 이런 수많은 일자리들이 파란색들 다 일자리죠, 지금. 이런 일자리들이 생기면 인구 유입, 수요가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인구 유입에 대비해서 사람이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을 추가적으로 만들어 줄 수밖에 없는 거고, 주변에 이런 수많은 개발들이 일어나면 당연히 이런 비어있는 지역에 개발 압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에 맞춰서 지자체에서는 개발해서 인프라 조성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제 역세권 개발 사업의 타당성은 이미 충분한 곳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지난 시간에 제가 국토종합계획, 수도권 정비계획 보여드리면서 중요하게 언급했던 광역철도망, 환승센터, TOD 개발, 거점 지역 개발, 모든 조건을 다 갖춘 곳이 지제역이죠. 우리나라 개발 방향 그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지제역세권도 그러한 맥락에 맞춰서 개발될 수밖에 없는 지역인 거고, 그에 맞게 개발이 초읽기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계획을 알아야 방향이 보이고 개발이 보이고, 개발이 곧 투자자에게는 돈이죠. 지제역세권 개발 면적이 약 98만 3천 제곱미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면적은 앞으로 진행 단계에 따라서 약간씩 변경이 있을 수 있지만 대략적인 면적은 지금 98만 3천 제곱미터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해당 면적은 30만 평이 조금 안 되는 면적이죠. 약 29만 7천 평 정도라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제역 2번 출구 서측 방향에서 어디가 역세권 개발 면적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예측을 조금 해볼 수 있겠죠. 이건 제가 예측을 해보는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중대한 사항으로 보실 필요 없고요. 이 안에서 지상 처리이기 때문에 철도 부지나 완충 녹지, 그리고 밑에 자연 취락지구 같은 것들은 재해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변화의 가능성이 더 높은데, 일단 예측을 해보는 거죠.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제역 2번 출구에 어떠한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예측하고 있는 면적을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대략적으로 표시를 한번 해볼 거고요. 이렇게 제가 어떠한 경계를 사용을 했는지는 이제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대충 그려보면 지제역 2번 출구 쪽에 요 정도 면적이 딱 한 98만 제곱미터가 잡힙니다. 제가 지금 어떠한 경계를 기준으로 이런 면적을 예측을 한 거냐면요. 바로 보이시나요? 하천입니다. 제가 블로그에서는 몇 번 언급을 했었는데, 도시개발이나 역세권 개발 같은 개발이 일어날 때 그 경계 역할을 하는 것 중에 인위적인 경계와 자연적인 경계가 있습니다. 인위적인 경계의 대표적인 게 바로 도로예요.
네, 이런 도로들이 그런 도시 개발의 영역을 끊어주는 경계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고, 두 번째가 자연적인 경계선의 하천. 네, 예를 하나 보여드리면 일산의 이제 대곡역도 굉장히 교통 결절점 중심지가 될 곳인데, 대곡역세권 개발구역도 이미 지정이 되어 있죠. 얘 같은 경우는 도로가 경계 역할을 해준 좋은 케이스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수도권 제1순환선과 여기 국도 보이는 요 경계선, 그리고 추가적인 요런 도로들 경계선으로 해서 역세권 개발구역이 지정이 된 케이스고요. 자연적인 경계선을 하천을 이용하는 경우는 이번에 3기 신도시도 하천 경계로 많이 지정이 됐는데, 왕숙지구 보시면 이렇게 하천이 하나 흘러요. 네, 이 왕숙천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하천 경계로 도시 경계가 끊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제역 2번 출구 방향에도 이런 하천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98만 평 정도가 개발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진이역 투자할 때도 저 같은 경우에는 진이역이 여기 있고, 지금 테크노밸리가 진이역도 2번 출구 앞에 진이 테크노밸리가 추가적으로 개발될 예정이고 LG가 들어와 있는 곳이죠.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천이 흘러요. 오산천, 그리고 이렇게 여기 진이천이 이렇게 감싸고 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진이역 역세권 예정 토지로 이 오산천 바깥쪽, 지금 금암리 살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 지역은 진행을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도시나 역세권 개발이 일어날 때 이런 하천이 경계선, 벽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물론 추가적으로 추후에 이쪽도 개발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우리는 최대한 안전하고 보수적으로 투자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오산천 안쪽으로만 진이역세권 투자를 진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뭐 경계선이라든지 이런 사소한 것들까지도 다 체크를 하셔야 더 좋은 투자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제역 2번 출구 쪽으로 역세권 개발 사업이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보시다시피 지금 다 절대농지 논 밭들입니다. 이렇게 개발이 진행이 되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제 수용되는 것, 보상에 대한 얘기죠. 보통 뭐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역세권 개발 사업 지정이 됐는데 만약에 수용 방식으로 진행이 돼서 보상을 받게 되면 헐값에 보상을 받게 된다. 공시지가의 뭐 1.5배 아니면 뭐 시세보다 턱없이 부족한 가격으로 보상받기 때문에 이런 곳에 투자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정말 감정평가서 한번 보지도 못한 분들이 하는 얘기고, 공시지가의 1.5배, 그런 식으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런 수용 보상할 때는 다 감정평가로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지제역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고덕, 국제신도시, 뭐 브레인시티, 도시개발들이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감정평가할 때 이런 주변 상황, 그리고 주변 개발되면서 거기서 보상이 얼마 정도가 나갔는지 그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하고요. 그리고 현재 시세도 반영을 합니다. 터무니없이 헐값에 수용해서 개발하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헐값에 보상됐다, 뭐 데모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리는데, 그거는 이미 이렇게 개발에 대한 초기가 들어가고 나서 투자 타이밍이 늦은 상태에서 기대 심리가 다 반영된 금액에 뒤따라 들어가신 그런 분들이 데모를 하죠. 근데 예전에 이렇게 개발 사업이 눈에 보이기 전부터 미리 기회라는 걸 알고 선점을 하신 분들은 적정 가격에 투자를 하셨다면 얼마든지 수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려고 저도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제역 2번 출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기도 하고, 주변에 큼지막한 개발들이 많고, 지제역이 지금 SRT, KTX, GTX 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교통 결절점이기 때문에 보상가도 생각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추후에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 안에서 돈을 버시는 분들이 또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평택시 안에서 역세권 이런 개발될 수 있는 토지는 어디가 남아 있느냐는 거죠. 지제역은 보시다시피 이미 버스 떠났고, 그럼 우린 이제 평택시 안에서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걸까요? 사실 이제 앞으로 좋아질 지역은 서해축, 네, 서해안권 라인이 될 테고, 새롭게 서해선 목선전철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안중역 같은 교통 결절점 주변 지역의 가치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 아시다시피 안중역 주변도 네, 굉장히 많이 지가가 오른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원형지 토지로 투자로 접근하시기에는 이미 타이밍이 한 발 늦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경부축, 평택시를 지나는 경부축의 총 5개의 역 중에 원형지 토지로 투자하실 수 있는 지역은 정말 딱 진이 하나만 남게 됐습니다. 이제 정말 누가 봐도 평택시 내에서 교통 결절점, 네, 교통 중심지를 놓고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은 진이역밖에 남지 않은 겁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 지제역세권 개발 사업 내용이 왜 진이역에 투자하신 분들에게도 좋은 소식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지제역세권이 개발된다는 얘기는 곧 개발 계획이 수립된 곳은 결국 개발된다는 좋은 사례 지역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결국 제가 항상 얘기하는, 네, 100번, 1000번 얘기하는 계획은 계획대로 된다는 거예요.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미 지제역세권은 역세권 개발하겠다고 계획이 다 되어 있던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막 700만 원씩 호가를 하는 거예요. 아, 여긴 개발될 곳이라는 걸 알고 계시니까요. 이미 평택시에서 지제 역세권을 개발하겠다고 계획을 했던 곳인데 시간이 필요할진 몰라도 결국에는 개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획을 알아야 개발이 보이고 돈이 보인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계획되어 있는 곳을 알고 있잖아요. 네, 진이역세권 개발한다고 계획되어 있는 곳입니다. 지제역세권과 마찬가지로. 그럼 이제 지제역세권의 개발이 가시화되고 있으면 다음 타자는 어디가 되겠냐는 거죠. 이제 평택시에 있는 교통결절점, 네, 역 중에 남은 곳은 안중역과 진이역 뿐입니다. 네. 이제 지제역세권 개발이 가시화되고 진행이 되면 다음 타자들이 나올 때가 되는 겁니다. 그 중에 아직 원형지 토지 투자로 접근 가능한 진이역이 남아있는 거고요. 정말 나이스한 기회인 겁니다, 이거는. 지제역, 역세권 아까 토지 보여드렸듯이 몇백만 원씩 합니다. 이런 절대 농지가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진이는 이런 LG라는 대기업이 입주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느껴지는 거죠. 진이 역세권 개발은요, 이미 계획이 다 되어 있는 곳입니다. 보시면 뭐 공약 실천 계획서에서도 조금 내려볼게요. 네, 진이 역세권 개발 계획 수립. 이미 개발은 예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시간만 주면 돼요. 네, 타이밍이 오면 개발될 곳입니다. 지제역처럼요. 그러니까 평택시 도시기본계획에서도 진이 지역 중심, 네, 지구단위 찍어 놓은 겁니다. 도시로 만들겠다고 도시 공간 구조에 진이를 지역 중심 지역으로 분명히 계획을 해놨습니다. 계획은 계획대로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제역, 역세권 개발이 가시화가 되고 진행이 되면 이제 다음 타자들한테 타이밍이 넘어오겠죠. 근데 진이는 이제 정말 모든 당위성을 다 갖춘 곳이 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이미 충분했습니다, 사실. LG라는 기업이 들어와 있는 곳이에요. 근데 평택시에서도 얘기하는 게 이렇게 양질의 일자리를, 네, 유치해 놓고도 지금 진이에
살 곳이 없어요.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없죠. 다 논이고 밭이고 시골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변 오산이나 동탄에 인구를 뺏기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렇게 인구를 빼앗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평택시 입장에서는 인구 한 명이라도 더 평택시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진위 역세권을 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알았잖아요. 계획은 계획대로 된다는 것. 네. 타이밍이 오면 개발 계획이 있는 곳들은 개발됩니다. 이제 지제역이 개발되면 다음 타자는 진이가 되겠죠. 유일하게 평택시의 발전축, 국도 1호선, 1호선 철도변에 유일하게 남게 되는 미개발지가 진이잖아요. 네, 그러면 지제역 투자에 기회를 잡지 못했다고 아쉬워할 필요가 없겠죠.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의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지제 역세권에 투자하신 분들도 되게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소식일 것 같아요. 이제 정말 가시화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면 좋은 소식이 계속 들릴 것 같고요. 진이에 투자하신 분들도 이제 정말 진이 테크노밸리 들어오고 그런 일자리들이 하나씩 조성이 되면 이제 타이밍이 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남스타였습니다.